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강성범 TV의 일요일 순서 민주시민들이 시사 뚱뚱이가 되는 시간 극한 시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선물도 드릴 겸해서 라이브로 했는데 그냥 원래대로 하는 게 낫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민망한 얼굴들 막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 편집 때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빼자 했던 것도 다 넣어버리니까. 뭐 거의 빼는 게 없지 않았었나요? 예, 뺄 일 없긴 했었는데,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약간,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편하게 했었는데, 저도 왠지 실방으로 하니까. 경직되고 좀 긴장하셨구나. 그래요. 방송 오래 하면 뭐해. 나는 강성범 씨가 경직되고 긴장한다는 개념을 알고 계시는 게 놀랍네요. 그래요? 형님. 그러니까 오래 한 겁니다. 프로는 다릅니다. 조선일보에 맨날 나오면서. 그래요? 아니 제가 아침에는 새마을 옷 같은 거 입고 계시는 거예요. 우연히 제가 오른소리 또 구독자인데. 감사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멀끔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두 가지 얼굴을 갖고 계시는. 그분은 저기 그 이장님. 제명리 마을의 김성애 이장님의 저랑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매력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여성들이 보기에 매력 있는 얼굴인가? 아니 처음에는 비호감이거든요. 솔직히. 있는 그대로. 근데 보면 볼수록 볼매야. 그래요? 처음에는 무슨 매력인지 자꾸 보면 지루하고 답답하고 고구마 10개 먹은 것 같고 재미없고 그런데 이제 보면 볼수록 은근히 하나하나씩 까보니까 이것도 있네? 이것도 있네 이래서 볼매 스타일. 그리고 좀 웃는 모습이 되게 난 매력 있어요. 여성의 덧니는 매력을 못 느끼거든요. 덧니가 매력 있어. 그런 걸 왜 느끼려고 그래? 아니야. 그리고 저는 좀 아쉬운 게 김성애 대변인님이 이제 대변인님 아닙니까? 아니면 김성애님이 대변인님이요. 대변인 맞아요. 실물보다 화면에 더 늙게 나와. 난 그게 화가 나요. 실물은 원래 늙었어요. 아니 나이가 그렇게 50인데. 늙지 않았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TV에서 보다가 이제 나오시면은 저렇게 안 늙었는데 왜 TV로 보면 할아버지 같지? 최근에 제가 염색을 안 해갖고 이제 까면 머리가 허옇게 나와서 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뭐 하세요. 그래 상관없습니다. 이제 러블리가 생긴 거예요. 무슨 러블리요? 애정. 애정이 그걸 꼭 야하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야하게 생각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면 괜찮습니다. 극한 시사는 그런 데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 본인 채널 가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부 편집 필요하겠네요. 자, 축하할 일이 생겼어요. 우리 성혜님이 16만을 달성했습니다. 좀 부담스러워요. 인기가 너무. 우리 형님. 이거 제일 웃기는 거 어젯밤에 16만 찍은 거 봤거든요. 예. 캡처도해서 막 커뮤니티 올리고 감사합니다. 방송 막 했어. 한 번에 오늘 아침에 막 내 방송 다 끝내고 나서 사람들 막 16만 축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실시간 구독자 보여주는 현황 있잖아요. 한번 보시고 딱 누르는데 15만 9천인 거야. 아침 방송하는 사이에 한 300, 400 빠져나가셨더라고요. 민망해가지고. 빠져나간 게 아니고. 민망하네. 이제 제가 좀 더 이제 그 경험 많이 해봤잖아요. 네. 우리 이사님이 숫자 성애자예요. 그래서 뭐 9로 시작된 걸 이제 얼마 안 남았으면 그때부터 이렇게 보고 있어요. 카운트 하는 거야. 그래서 뭐야? 3명만 더. 신기하다. 이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유 없이 몇십 명이 마이너스가 될 때 있어요. 그거는 유튜브에 오류? 오류예요, 오류. 어쨌건 다시 오늘 오전에 복귀했습니다. 16만으로.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16만 유튜버. 대단하십니다. 윤혜 씨는? 저희는 지금 41,500명. 41,500. 새 1,500명의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정말? 대단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데 윤혜 씨는 그 구독자 비해서 유튜브 하세요? 오정TV. 오정TV. 제 거잖아요. 저랑 미녀 거. 정민여 씨랑 하는 거? 그 나오셨잖아요. 제목이 뭐라고요? 오정TV. 저희 우상우 위원님도 나와주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보좌관실에서 여기 너무 세다. 위원님 여기 나가는 거 마이너스다 했는데 위원님이 직접 괜찮다. 그래서 저랑 미녀가 의전을 제대로 해드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요. 불러다 곤란한 거 좀 물어보세요. 좋아해요 그럼. 저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우상호 의원님은 좀 트여 있는 분이시라서. 그래요? 너무 궁금해요. 말도 그냥 거침없이 하고 또 거침없이 말을 누가 해도 다 받아주고 하는 스타일이니까. 국회의원을 처음 뵀거든요. 이낙연 후보는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우습습니까? 아니 이낙연님 화 좀 풀어주세요.
자, 아무튼 우리 저 유튜브 열심히 하고 계시고 윤혜 씨는 또 그 구독자에 비해서 네. 그 시청자가 뷰가 많으니까. 네, 최근에도 한 8만을 찍었거든요. 아이고야. 그래서 박지희 씨가 또 나와주셔가지고 지희가. 소성역자 대표 연대를 그분이 성역이 없더라고요. 성역이요. 네, 그래서 아주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정치 이슈에 이제 좀 지치신 분들은 오정 와서 예능하세요. 그래요. 저 오정 보다가 중간중간에 정말 깜짝깜짝 놀라. 왜요? 말을 못 즐겁죠? 하겠는데. 예, 즐거웠어요. 새로운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야, 김성희님도 이렇게까지 방송이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그거 다 편집한 거예요. 계속 노딱부터 편집에 정제된 것만 거기에 올리는 거예요. 보니까 저로 센 캐릭터는 정민현님이 하시더만 아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제가 나가면 네. 그냥 노딱 붙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럴까 그냥 봐. 제 얼굴이 네. 구글 리스트에 올라갔나 봐. 아 표적. 얘들 뭐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노딱을 붙이더라고. 맞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 다 보고 나면 그때 쓱 풀어주고. 왜? 영상에 문제가 없거든. 보십시오. 지금도 뭐 욕설이 들어갑니까? 맞아. 비하하는 말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예. 아무튼 요 빨리 선거가 끝나야 이 국면이 끝나야 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노딱은 어떻게 해서 붙는 건지 참. 네. 우리 김성애님 같이 그냥 하나만 한 얘기. 저도 그래서 지금까지 노딱이 한 2년 하면서 한 6개 정도 붙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때는 뭐 이슈를 그런 거를 얘기는 하지 마세요. 괜히 여기 와서 피해 끼치지 그러니까. 말고. 예. 그 단어들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고개 걸리신 것 같고. 네. 자, 오늘 또 서론이 약간 좀 길었습니다. 우리 셋이 만나면 이제 좀 페밀리즘이 생기는 것 같아요. 페밀리즘. 맞아요? 형님? 페밀리즘? 페밀리즘. 아, 그럼 예. 가족애. 예, 예. 아, 영어로 페밀리즘이에요? 가족애가? 영어로. 난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아 페밀리즘. 아 근데 그런 말은 새로운 없을 거예요. 신조어다. 페밀리즘. 정상급 유튜버가 그렇다면 그런 건 줄 네 알아요. 알겠습니다. 예. 페밀리즘. 자, 극한시사. 네. 첫 번째 얘기부터 오늘. 윤혜 씨의 주관적인 그 의견을 오늘 많이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 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 본인의 생각만 이야기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 요즘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세요? 어제, 이게 어제가 아니고 금요일, 목요일 날. 네. 목요일 날 아주 난리가 났다가 어떻게 됐는데. 아니 솔직히 저는 뉴스를 이렇게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그냥 띄엄띄엄 이렇게 보는데 막 싸웠다가 누구 사퇴하라고 막 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또 껴안고 있고 그래서 아 진짜 코빅이 위협당하고 있구나. 너무 진짜 뭔가 이게 뭐 아사리판도 아니고 제일 웃긴 건 정말 또 껴안는 거였어요. 네, 똑같은 포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날 오전만 해도 뭐 그만두니 뭐니 그러면서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아치 뭐 꼰대 막 이래가면서 그렇게 욕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막 박수를 치면서 또 다시 포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야?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저 선대에 신경 안 쓰겠다, 나를 떠났다라고 막 계속 비판을 하다가 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제 성토에 맞닥뜨려가지고 그만두니 언니 하니 뭐 토론을 하니 하다가 네. 결국에 다시 포옹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준석 대표를 그 뉴스에서 많이 접했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잘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걸 뭘 잘했냐고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윤석열 후보하고 네. 척을 졌다 다시 포옹하고 막 이러는 과정들 보면서 네.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솔직히 깊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생각하면 꼰대들 사이에서 고생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고 오호. 그리고 정말 국민의힘 하면 떠올렸던 것들이 뭔가 되게 연로하시고 되게 오래된 그런 국회의원분들이 많으시고 되게 보수 적통 막 이러잖아요. 네. 네, 근데 이준석 씨는 어쨌든 젊은 피 와가지고 뭔가 쇄신을 이뤄보겠다고 했는데 계속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기분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분도 보통은 아니다. 어허. 본인의 고집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막 구경하게 되더라고. 어떻게 될까? 흥미진진한 거예요. 그들의 이런 다툼이. 형님, 더 할 얘기 없겠는데 형님? 네, 그래요? 뭐 다 하셨네요. 예. 정말 나도 깜짝 놀랐어 지금. 아 그래? 예,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하고 형님도 더 덧붙일 게 없을 정도로. 없어요, 자, 그러면 형님이 개인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아닙니까? 이런 맞습니다. 쪽에서는. 네. 이준석이 사태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습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국민의힘 사태 보면서?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 국회의원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제일 중요한 이벤트는 뭘까요? 이벤트?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밥그릇! 그쵸 밥그릇. 그러니까 어떤 밥그릇은 뭐야?
자기 밥그릇만 생각하는 것 같던데 그쵸? 대통령 선거 관심 없는 것 같아 느낌에. 아니 지금 봐봐요. 설명할 게 없네. 그래요? 밥그릇은 뭐겠어요 그러면? 국회의원의 밥그릇은 언제 생기죠? 국회의원 선거 때. 그렇지. 그렇죠. 그 선거가 언제 있어요? 그건 모르지. 대충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뭐. 아 그래요? 올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네. 내년. 내년 4월. 내년 4월? 6월쯤 할까요? 5월? 내후년 2024년 4월에 선거를 그래요? 해. 매년 그러니까 4년마다 4월에 한 번씩 하거든요. 네. 국회의원 임기가 몇 년이에요? 4년. 그렇죠. 네. 그 재작년 4월이었으니까 그죠? 재작년 4월 달에 2020년 4월 15일 날 4월에 했으니까 네. 2022년 4월. 예, 2024년 4월에 하거든요. 네. 그게 자기들한테 제일 중요한 이벤트예요. 그 다음 중요한 이벤트는 뭐냐면 올해 6월에 있는 지방자치선거. 6월에 지방자치선거에 누구 뽑아요? 시장 뽑잖아요. 그렇죠. 또 누구 뽑아요? 더 큰 거. 서울시에 뽑는 사람 시장. 본인이 뽑아야 되는 사람 서울시장. 시장 또 구청장. 구청장 또. 또 누구 뽑? 시의원. 그렇죠. 그렇지. 시의원. 또 그리고 죽인다고. 왜 죽여버린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둘이서 이걸 그러니까 하고 이러니까. 있어. 지금 상황이 뭐였냐면 제가 죽인다고? 구의원. 구의원. 성북 구의원도 있고 그렇네. 서울시 운영을 하는 서울시의원도 있고 뭘 죽이게 있는데 서울시장 뽑거든요. 구청장 뽑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 있고 기초자치의회 의원을 뽑는 거예요. 근데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고 이 사람들이 2024년에 있을 본인 총선에 앞에서 싸울 일종의 부대 전투원들인 거죠. 핵심 전투원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장이면 그 밑에 있는 사단장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 6월에 뽑는 시의원들, 사람들이에요? 구의원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준석 씨가 이번에 그 당대표를 맡으면서 네. 옛날에 그런 구태스러운 시구위원들 못 들어오게 자격 시험을 만든다고 했어요. 오 진짜요? 뭔 시험이야?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험처럼 기본적인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체크를 하겠다. 오. 근데 기본적인 업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댕기다가 자리 얻으려고 따라댕기는 사람 많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는 그 동네에서 네. 돈 많이 번 사람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동네에서 하는 비즈니스 중에 큰 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시의원들 많이 하고 진짜요? 그다음에 그 동네에서 부동산 같은 거 하시는 분 중에 구의원들 하는 분들 있어요. 이거 다 투표로 뽑는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세세히 모르잖아. 그 시의원 누군지 아세요, 동네? 선거 이게 후보로자로 밀어준다고요? 그 예, 사람들을? 모르시잖아요. 누구 몰라요, 나오는지. 몰라요. 나도 사실 잘 몰라요. 그냥 가서 주르륵 찍고 나오는 거지. 이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이 어떻게 낙점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나 표 많은 사람들이 막 들어서 함량 미달인 사람들이 사실 껴 있어요. 네. 이준석 대표가 시험 보자고 하는 건 과도한 말이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필요한 얘기인 거라. 근데 내후년에 자기 선거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 이준석이 공천에다 이런저런 규칙을 만들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사람은? 아슬아슬 없애버려야지. 위태롭지. 보세요. 이준석을 없애야 내가 편해져. 그 자기 부하들을 심어놔야 다음에 뭐 자기 지역구 자기가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경선을 한다. 그러면은 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지지 세력들이 그 네. 지역에. 그럼 그 자기 부하들이 그 새를 만들어주는 거고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고 처음 보는 사람이다. 그럼 지가 불리하잖아. 그 당대표는 어떻게 뽑았었죠? 당대표는 네. 당원들의 투표와 여론조사를 더해서 뽑았죠. 그러니까 당원들의 투표와 전체 국민 의견도 물어보고 당원들 의견도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뽑은 건데 투표로?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면 사업가 부동산 하시는 분들 돈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내가 이 나라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서 내 명예를 걸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을 할 거야 이럴까요? 안 하겠죠. 자기 재산 지킬 거 생각만 하고 있겠지. 지키기만 하면 괜찮지. 대표적인 경우가 민주당의 모 의원 지역구의 시의원은요. 네. 집이 100채가 넘어요. 미쳤네. 그리고 그 의원은 무슨 대단한 민주개혁이라고 하고 다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와. 그래요. 예. 네. 심각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 재산이 참 중요한 분 중에 아주 끝판왕이신 분이죠. 누구지? 어마어마한 재산을 읽었다가 네, 이 여기저기서 가족회사 막 이런 거 터져갖고 네. 그 자기 당을 탈당을 했다가 다시 들어간 분이 있습니다. 알아요. 되게 유명한 분이야. 엄청나게 유명한 분. 다시 이번에 국민의힘 들어갔어. 건설사로 크게 돈을 버셨던 분이라는데 국토위에 들어가갖고 자기네
가족 회사 이권 챙기는 거 아니냐 비판을 받았던 분. 네. 박. 박 씨예요? 박 씨야, 박. 모르는데요? 박. 박정남. 박정남은 뭐냐? 박정남 누구지? 복덕방. 복덕방. 박동산? 부동산? 복덕방. 덕자가 들어가. 아, 박덕흠. 아,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예. 잠깐만 물어보시죠. 이 사람이 유명해요? 잠깐만요. 네. 박정남은 어디서 나온 거야? 내 전 남친인가? 모르겠네. 박정남은 나도 모르는 사람이야. 어디로? 박덕흠. 남편 되시는 분이 네. 확실히 지휘 밑으로 내려가니까 좀 자유로운 언어 활동이 아, 그래요. 저는 항상 자유로웠습니다. 네.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박덕흠. 많이 들어보긴 했어요, 네, 이분. 이분이 할아버지 느낌. 다시 들어갔어요. 아,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오라고 하면 들어가는 거지 뭐. 아, 그래요? 네. 들어오고 나가고가 자유로워요, 국회의원은?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너무 힘들지. 당에서 입당을 받아주는 거니까 아, 그래요? 나갈 때랑 풀린 게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냥 또 쓱 대선 때니까 받아주는 겁니다. 왜 그러죠? 이 사람한테 뭐 받아먹을 게 많나? 어떻게 그렇게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잘 알고 계세요? 아니, 이 국민의힘 자기의 이득이 아니면 절대 그렇게 받아줄 것 같지가 않은데. 이런 또 기브앤테이크. 본질을 꿰뚫는 점에서 뭔지를 이건 그냥 너무 그냥 나는 저거를 한참 생각했다가 이런 게 있겠구나라면서 내가 시사 공부를 하는 보람이 있어 이러면서 유레카했던 건데 그냥 슥 지나가면서 이거 아니야? 했는데 딱 맞네. 뭐지? 지금 저 사람 문제 커졌을 때 네. 민주당에서도 조용했어요. 그건 뭐겠어요? 윤희 씨가 얘기한 뭐 거야. 얽혀 있나 보다. 저분이 저렇게 큰 재산을 일구고 저렇게 하는데도 국회 내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말이 안 나왔다? 네. 그건 혼자 먹은 게 아니지 않을까? 아니면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툭 뭐 하나 민주당 무슨 의원 고생이 많은데 뭐 나한테 뭐라고 많이 했지만 난 자네 좋아하네. 저기 청주에 뭐가 있다는데 그 무슨 동에 뭐가 있나 하면서 봐봐. 뭐 이런 거라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윤혜 씨가 얘기한 게 형님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무리하게 챙기는 게 아닌가 박덕흠 씨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얼마 전에 전복민 씨도 받아들였잖아요. 그것도 부산 공동위원장으로 한 것도 그분도 또 돈이 많아갖고 네. 아버지가 건설사를 엄청 크게 해서 그걸로 일감 몰아주기로 상속하다 걸려서 문제가 됐는데 네. MBC에서 취재를 가니까 네.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가져올게. 3천만 원. 우리 이제 한 배를 타는 거야. 이따위 말을 한 거를 MBC가 다 보도를 해버렸어. 그거 다 찍혔어. 그래서 또 탈당을 했다가 네.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아니야. 전복민. 한두 명이 아니야 거기는. 정복민이요? 정이 아니고. 전이 전. 예, 그래도 그 사람 또 다시 복당을 했거든요. 이 사람도 국민의힘이에요? 탈당했다가 복당을 할 뿐만 아니라 부산 선거대책본부의 공동본부장을 맡아서 뭐 이제 그런 건 상관없다 이런 거죠. 너무 진짜 아사리판 중에 아사리판이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박덕흠 의원이나 전복민 의원 저런 분들, 강기훈 의원이란 분도 있어요. 강기훈? 네. 민주당이었으면 끝장날 사람들인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서 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바보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계속 국민의힘이 선거 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지하시는 분들은 뭐 생각이 같은 건지 나도 저러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원래 지지하니까 저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35% 빼고는 사람들이 다 깨어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쵸. 예. 그래서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참신했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됐어야 될 상황인 건데 역시 국민의힘에 뿌리 박힌 저 부패 썩은 카르텔은 이준석이 어떻게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볼 땐 이번에 이준석 대표도 상당히 큰 상처를 받았다. 그리고 왔다 갔다 그만뒀다 다시 들어갔다 하는 이 과정 보면서 지지했던 사람들도 약간 아직 어린가?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 나왔던 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준석 탄핵을 제안한다 하면서 막 서명 받는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네. 국민의힘 대표 탄핵이 가능할까요? 아, 당원들이 하면은 네. 당대표를 탄핵? 탄핵? 되니까 시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방법은 있는데 저도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성령님한테 저도 좀 물어보려고요. 탄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당원들이 요구할 경우에 가능은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각 시도당 지금 17개 시도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각각 1000명씩이든가 이제 서명을 받아서 네. 탄핵안을 발의하고 이제 당원 투표 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절차상으로는 복잡해요.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 국회의원들이 막 나서갖고 막 서명 정지 받으러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네. 대선 60일 남았는데 선거운동 안 하고 당대표 탄핵하겠다고 서명 정지를 받고 다니면 얼마나 꼴이 우습겠습니까? 네. 마음은 그렇게 하고 그쵸? 싶었을 것 예, 같아요. 그래서 네. 의원총회에서 당대표 사퇴 결의를 하는 정도로 한 발 물러섰던 건데 그마저도 어제 못하고 윤석열 후보가 불시에 등장해서 이제 껴안고 마무리 지었죠. 아, 불시에 등장한 거예요? 영화처럼? 그러니까 뭐 짬을 딱 보다가 지금 들어가면 이제 약간 이제 드라마틱하겠다. 그 장면은 괜찮았어요. 솔직히 봐서.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분분한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윤핵관 중에 일부가 이준석하고 지금 화해하면 안 된다. 이게 몰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의총이 열렸다는 자체는 윤석열 후보의 최초 의도는 내몰려고 한 거예요. 나가게 하려고? 그렇죠. 이준석 대표. 의총이 아무런 당대표한테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은 없는 의원들의 총회지만 국회 내 모임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정당이라는 건 국회의원이 되게 크게 보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준석 물러나라 이러면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준석이 안 할 건데 뭐 마음대로 해보시든가요 뭐 이렇게 나오니까 네. 그렇게 나오는 상태에서 회의까지 소집했다는 건 처음의 의도는 하여튼 이준석 이번에 내보내자 이런 거였는데 막상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중간에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이제 후보님 그리고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더 밀어붙여서 밀어내야 됩니다라는 사람과 이제 그만하고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빨리 좀 어떻게 수습해 봅시다라는 사람들이 부딪힌 것 같은데 윤핵관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인물은 내쳐야 된다고 끝까지 주장을 했는데 어떤 판단 누구랑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껴안는 쪽으로 판단을 한 건데 근데 그것도 조금 달라진 게 껴안고 난 다음에 어젯밤에 그래서 평택에 가는 차를 보셨죠? 어제 그 사진 나왔던 짤로 게 봤어요. 이준석 대표가 직접 차를 몰고 옆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앉아서 함께 이동하는 장면. 아이오닉 5인데 그 이제 대기 기간 되게 오래 기다려서 이준석 대표가 자기 돈 주고 산 차예요. 그래서 기사도 없이 둘이서 어떤 그 겸손하게 가는 이제 소박하게 가는 뒤에 모습을 뭐 김기현 원내대표 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뒤에가 누가 탄지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준석 대표가 다른 인터뷰에 나와서 네? 무슨 얘기들 나누셨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수원부터 잠드셔서 누가? 수원부터 우리 후보가 잠드셔서 별 얘기 못했다. 뒤끝이 오늘도 장렬하고 있어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다. 너무 웃기다. 아니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잖아. 발전적인 얘기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얘기들 허심탄회하게 나눴습니다. 뭐 나눴다고 하면 수원까지 가는 동안 몇 마디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 흘리면 되는데 굳이 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다음번에 허그로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허그로는 볼뽀뽀 정도로 다시 해줘야 이게 좀 되지. 진짜 허그로는 진짜. 이제 뭐 여기서 한번 덧버그러지면 그냥 뭐 더 다른 이벤트는 없을 거예요. 근데 참 윤석열 후보도 참 그렇다. 그렇게 됐으면은 얘기도 좀 하면서 가든가 어떻게 잠이 오냐? 그분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어. 난 누군가 여긴 누구. 하여튼 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가 오윤혜 씨 있는 방송에 나가갖고 한번 오윤혜 씨 질문 세례를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진짜 초대하고 싶어요. 저희가 그럼 딱 술상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마음에 있는 소리 술술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후보 없이 저랑 미녀 씨가 둘 아주 부드럽게 아주 마음에 있는 소리를 저희가 건희 씨보다도 더 윤석열 씨의 마음을 더 어루만져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국민의힘 사태 간단하게 요거 물어볼게요. 지금 들은 것도 있고 뉴스에서 본 것도 있으실 텐데 지금 봉합은 됐지만 또 어설픈 봉합일 건 같아요. 아무튼 이런 사태를 만들어낸 게 참 국민의힘이 참 개판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후보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준석 대표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이요? 네. 책임. 본인 답변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들 안 합니까? 그래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저 진지해 갑자기 시사. 아니야. 그게 더 안 어울려. 그냥 툭 던지는 게 맞아.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유는요? 윤석열 후보자를 처음에 뽑았을 과정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 후보자를 국민의힘의 대표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얘기하세요, 계속. 그래서 첫
단추부터 잘못 껴졌는데 그 책임이 저는 이준석에게도 있다. 윤석열을 제대로 알고 이 사람이 진짜 대통령감인지 최소한 그 능력을 좀 보고 했어야지. 이준석은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오. 옛날에 막 상욕 비슷하게 하고 그랬어. 뭘 비슷하게? 쌍욕 비슷하게 막. 아,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또 당원하고 국민들이 뽑은 거니까 아무튼 뭐 그렇게 됐다. 네. 아, 이준석의 잘못이다. 성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윤석열 후보 잘못이죠. 제가 처음에 끌어안았으면 되는 건데 끌어안지 않은 문제가 있었고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공포는 2016년 총선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하는 총선 공천 과정에서 박근혜 주변에 있는 최측근들이 소위 말하는 진박 논쟁이죠. 네. 그전엔 친박이었는데 진박은 뭐예요? 진박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친박은 뭔지 알아요? 친박? 친한 거. 박근혜랑 친한 사람들 친박 세력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자기들끼리 친박 논쟁을 하다 보니까 진박이 생겼어. 아, 진짜 친한 거. 그쵸, 이제 진짜, 진실한 여러 가지 뜻을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라서 그 사람 이제 돌아다니면서 너는 진실한 박근혜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다니는 거야. 너 찐이야? 뭐 그치? 이렇게? 넌 공천 탈락. 왜? 너는 진실한 박근혜 사람이 넌 아니다. 찐이 아니야. 이렇게 전횡을 휘두르고 다녀서 네. 2016년 총선을 치르고 망쳤어요. 국민의힘이? 예, 그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더 폭주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드러나서 탄핵까지 가는 과정. 네. 이 과정을 이준석 대표는 바로 눈앞에서 봤어요. 그 비대위원장하고 박근혜 대통령 가까운 사이니까 네.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본인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대선을 준비하면서 그 진박들이 윤핵관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해서 우와. 누구지? 나는 윤석열의 진이다.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다. 오. 너는 무엇이냐. 이렇게 하는 것을 하고 되는 걸 봐서 이분이 실제 그래서 라디오 인터뷰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16년에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던 이 전철을 이번에 또 밟게 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자기는 문제 제기를 한 거다. 저는 그 문제 제기가 정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렇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기 싫으니까 윤석열 후보가 결국은 김종인이라는 사람까지 내치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로만 선거 캠프를 구성한 것. 그래서 총괄본부장은 서울대 법대. 이 사람 서울대 법대 나왔잖아요. 우와. 검사 출신의 권영세 의원을 임명하고 정책본부장도 임명했습니다. 정책본부장 원희룡 들어봤죠? 들어봤는데? 예. 네, 들어봤어요. 알아요. 원희룡. 눈썹 문신하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은 어디 나왔죠? 모르지 그건. 내가 가르쳐줬잖아요. 서울대? 연구대? 서울대 법대? 법대 나왔고 전직이 뭐였어요? 검사. 검사였죠. 그래서 서울대 법대 검사 한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지금 선거대책본부를 만들어서 편안하게 운영하는 거지. 다 자기 말 잘 들으니까. 안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윤석열의 모습이고 여기에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던 중에 그런 갈등이 벌어진 거죠. 네. 아무튼 그렇게 흘러왔어요. 계속 시끄럽겠죠, 형님? 어떻게 조용할까요, 이준석 대표가? 첫날부터 지금 잤어요 그랬는데? 아니 그리고 그 지금 우리 그분은 그냥 뭐 눈치 안 보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네. 예, 뭐 자. 갈등이 네. 더 불거질 거라 생각해요. 네. 첫 번째 주제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그날 이제 아이오닉을 몰고 네. 윤석열 후보를 모시겠다. 물론 중간에 잤지만 그러면서 제가 그 평택 소방관 분들 돌아가셨 네. 거기 장례식장에 거기에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어떤 분 자기 운전해서 가겠다라고 네.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국민의힘 그때 의원들이 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여기서 잘못된 점은 뭘까요? 저 그거 보고 약간 화났거든요. 아는 거야. 지금 그 장면만 봤어요. 뭐 제가 뭐 택시 기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막 하니까 막 박수 치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은 지금 제정신인가? 지금 이거를 약간 이용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네들의 어떤 정치 이런 쇼 같은 거에 지금 소방관님들이 순직을 해서 엄청 마음 아프고 너무 심각한 상황에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네. 자, 이 말씀이 정답입니다. 정치도 좋지만 제발 인간 기본 됨됨이는 좀 지키는 국민의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주제, 이건 뭐 깊게 할 건 아니고 네. 우리 윤혜 씨와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해리 해리스, 해리 해리스. 코수염 났던 전 주한 미국 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분이 뜬금없이 갑자기 종전 선언 요즘에
종전협정 막 얘기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열심히 뛰고 네. 그 미국도 찬성, 중국도 찬성, 일본만 반대, 뭐 유럽도 찬성 나오고 있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전 미국 대사인데도 불구하고 종전협상을 왜 하는 거야? 그거 의미도 없는 거.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분은 왜 그럴까요? 해리가? 어. 왜 그럴까? 잘 모를 거예요, 형님. 네. 이분이 왜 그러고 있는지 일단 이분의 어머니가 일본인이셔요. 아. 일본인이시고 네. 뭐 군인 출신이긴 해요. 네. 근데 이분이 왜 지금 종전협정 반대를 하는지 우리 성희 형님이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 테니까 알고 계세요. 네. 아 그래요? 제가요? 알아야 돼요. 해리.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 특히 그 아시아 태평양을 묶어서 전문가들을 뽑거든요. 네.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아시아 태평양에서 제일 중요한 나라는 어딜까요? 중국, 중국은 적국이지만 제일 중요한 나라 맞습니다. 일본. 예, 우리 자기 편에서 한국과 일본이 있는데 네. 우리는 한국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일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일본이 훨씬 잘하거든. 뭘 잘해요? 시키는 대로. 아, 그래요? 뭐든. 한국은 동맹이고 맹방이긴 하지만 일본은 중국과 척을 지고 미국과 가까운 사이고 아, 그래요? 우린 그것보다는 훨씬 더 자주적으로 양쪽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한 미국 대사관을 뽑는다 하더라도 일본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거나 일본과 가까운 사람들이 임명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 경우도 그런 경우였기 때문에 종전 협정 자체가 맺어져서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을 일본은 원치 않죠. 그리고 이 전반적인 정세에서도 미국의 보수적인 인사들도 그리고 군수 물자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맨 앞장에서 해리에스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요? 네. 자. 네. 근데 제가 검색하다가 형님이 모르는 거 알아냈어요. 뭡니까? 이 양반이 그만두고 나서 네. 어디 취직을 했냐면 취직. 예. 방위산업체 무기 만드는 데 취직을 했어요. 우와. 자, 그렇다면 방위산업체? 미국 무기 회사에 취직을 한 입장에서 종전협정 반대. 자, 뭐가 나오십니까? 딱 느낌 오지? 네. 왜 반대할까? 이거 무기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어. 아주 시래기로 보면 된다. 교활하네. 그냥 지 영업하는 거다. 그렇네. 지 전직을 이용해서 이 새끼가 지금 또 딱 붙겠네. 상관없어요. 해리. 지금 저기 이제 방송 나올 때는 사진 나올 텐데 네. 아주 시래기로 보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네. 램지어 교수란 분이 들어봤을 겁니다. 예전부터 위안부는 사기다, 아. 가짜다, 장난치는 거다. 하버드. 그런 적 없다. 네. 램지어 교수가 또 얘기했습니다. 위안부 강제징용을 주장하는 건 사기다라고 얘기했어요. 램지어가 이런 이유는 뭘까요? 일본에서 돈 받으니까. 그렇죠. 어떤 식으로 돈을 받을까요? 모르죠. 이거 한마디 해주면 얼마씩 입금해줘요. 한 번에. 우리가 성향 그렇게까지 네. 노골적으로 하진 않고요. 주로는 연구 프로젝트를 주죠. 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시아 태평양 문제를 연구하는데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그 비용을 누군가 대줘야 됩니다. 하버드에서 안 대줍니까? 하버드에서 그런 거 펀드를 유치해 오는 거죠. 교수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런 걸 할 때 나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도시바나 뭐 미쯔비시 이런 데서 아시아에 대해서 연구하니까 저희가 듬뿍 드리겠습니다 많이 하고 줘. 얹어주면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많이 주니까 많이 자기한테 돌아가겠지. 뭐 눈치를 안 볼 수 없겠죠. 그렇게 되면서 그런 식으로 육성을 하는 거예요. 육성을 하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박사과정 있을 때부터 아시아 태평양 문제 그렇게 관심 많으시면 저희 일본에 저희가 초대를 하겠습니다. 불러다가 또 뭐 호텔 잡아갖고 이제 구경도 다 시켜주고 뭐 거기 일본 관계자들도 만나게 해주고 그러면서 네트워크가 또 만들어지고 네. 그럼 나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한국에 물어볼 데가 없지만 일본에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진짜로 그렇게 위안부 모집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우리가 문서도 다 있어요. 문서 보여주고 그러네. 논문 한번 써보실래요? 라고 하면서 저희가 연구비 프로젝트도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도 지금 자기가 이거 이제 매문이라고 하죠. 글을 파는 행위. 매문? 예. 그래요? 자기의 양심과 글을 파는 사람들을 매문가라고 판다고. 하는데 자기가 자기의 양심을 판다고 이제 생각도 못 하고 이게 진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라고 본인 아마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네. 자, 제가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 네. 형님 한 발 더 들어간 거고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일본에 갔어. 일본에 살았어. 이분이요? 네, 램지어가 일본에 오래 살았어. 그리고 지금 하버드대 교수잖아요. 석좌 교수가 뭐예요? 교수 해봤잖아. 그 석자 교수는 오래된 거. 안 자르는 거.
석자. 돌처럼. 돌이야. 박혀 있어. 아무도 못 잘라. 몰라. 저도 잘은 모르는데 네. 석자 교수는 꽂는 거예요. 누가 꽂아준다고? 기업이라든지 뭐 어떤 세력이 꽂는 거야, 그 학교에. 자리 좀 주셔. 우리가 얼마 줄 테니까 꽂는 거야. 이 양반이 하버드 석좌 교수인데 누가 꽂아놓냐 하면 미쯔비시. 아, 일본 회사. 회사의 정도가 아니고 전범 기업할 때 항상 등장하는 그 미쯔비시가 꽂아놓은 자리에 교수로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양반이 일본 또는 미쯔비시, 일본 기업들 눈치를 볼 수밖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우리 삼성도 거기 하나 꽂으면 안 돼요? 뭐 그런 거 있겠지. 삼성도 뭐 그런 거 어디 그래요? 있기 전 잘 모르는데 이거 꽂아놨는데 이렇게 대놓고 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 아니면 꽂아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쓰다듬어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네. 지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엔 시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해리 해리스가 종전협정 반대하는 이유는 뭐다? 저기. 해리 해리 해리스. 해리스가 종점 그 무기 팔려고. 그렇지. 네, 돈 벌려고. 무기회사 직원이라. 네. 예, 그리고 원래 생각이 그렇다. 그리고 램지어 교수가 위안부를 사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돈 벌려고. 아, 쉽다. 네. 나도 저렇게 쉽게 이야기하고 싶다. 근데 맞는 말이다. 알겠습니다. 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학자인 척 무슨 뭐 되게 뭐 권위자인 척 이야기하는 시래기 2명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분 잠깐 좀 차 좀 마시고 쉬시라는 네. 의미에서 네. 광고 2개 해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께 이제 또 출연료도 드리고 강성범 TV 운영을 하려면 여러분들 지금 나가시면 안 돼요. 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럼 네. 나가면 안 되지. 우리 민주시민들이 운영하는 회사니까 여러분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들이미는 제품이니만큼 회사이니만큼 예, 믿을만하고 양심을 걸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닉 베지어트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단백질 쉐이크.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루에 2끼 먹어도 되고 1끼 먹어도 되고 유지하려면 1끼 빼려면 2끼 제대로 빼려면 3끼 다 이걸로 먹어도 괜찮습니다. 왜? 영양소가 일반 식단으로 밥 먹는 것보다 더 알차게 채워져 있거든요. 그리고 합성 재료 뭐 이런 원료 같은 거 있죠. 뭐 유화제라든지 뭐 이런 저기 합성 화학적인 성분은 단 하나도 집어넣지 않고 맛까지 잡아낸 게 휴닉 베지어트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 당뇨 걱정 있으신 분들 이게 네. 설탕이 안 들어갔는데도 달달한 맛을 냈거든요. 그것도 싫다. 집안 내력에 당뇨가 있다 하시는 분들, 당뇨 걸릴까봐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휴닉 베지어트 무가당이 나왔습니다. 이 무가당에는 6년근 홍삼까지 집어넣었다고 하네요. 대박. 자, 식사 대용이나 단백질 영양 보충용으로도 정말 많이 찾아주시고 이 광고도 이제 휴닉 베지포유 많이 하고 베지어트는 띄엄띄엄 하시는 게 워낙 잘 팔려서 그렇습니다. 특별 이벤트가 있습니다. 2개 이상 구매 시에 배송 메시지에 강성범 TV 적어주시면 국내산 대나무 칫솔을 선물로 드린다고 해요. 그리고 제품이 퀄러티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이 돼 있어요. 카카오톡에서 휴닉 치시면 나오고요. 전화번호 직접 전화하겠다 하시면 010-7272-6717로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 배부른 다이어트, 맛있는 다이어트 또는 야식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시는 분들 진짜 배고플 때 이거 하나 먹으면 제가 경험해 본 거는 딱 4시간 포만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휴닉 베지어트 검색해 보십시오. 아 이거 참 큰일 나요. 예. 왜요? 다이어트 실패합니다. 너무 맛있어서. 예? 너무 맛있어서. 나 저거 있는데 네. 3끼 다 먹고 아, 정말요? 중간에 배고플 때 먹거든.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저희 아버님 당뇨 있으신데 당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설탕이 없어요. 타 제품 중에 초록색 제품이 있는데 그걸 드시거든요. 운동하실 때. 근데 이게 당이 너무 올라가서 혈당이 못 드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먹었는데 진짜 당이 혈당 체크 매일 하시는데 안 올라가서 너무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무가당이니까. 예, 네. 무가당도 사실 있고. 지금도 차에 있어요. 저거 타갖고 왔거든요. 오. 여기서 이제 다음 방송 가는 길이 좀 멀어서 중간에 네. 배고플 때 먹는데 포만감도 하루 3끼만 먹어야 되는데 계속 새끼는 먹어요? 새끼대로 먹고 저걸 또 먹으니까 괜찮아요. 많이 드세요. 든든하게 드셔야죠. 그 이제 체중이 느니까 문제죠. 좀 늘면 어때요? 늘면 는 대로 멋있지. 그 두 분 얘기 두 분이 하시고 네. 좀 광고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우리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검색창에 한글로 마이보험 치신 다음에 영어로 .com 이렇게 하시면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미 가입한 보험이 있는 거는 최대한 살립니다. 자기들을 실적 올리기 위해서 아니면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다 갈아엎는 게 아니고요. 보험은 오래 들수록 이득이 많거든요. 그래서 들고 있는 보험을 최대한 살리고 정말 이건 잘못 가입된 거다. 이런 것만 건드리고 있는 상태에서 구멍이 난 부분을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없으신 분들은 구멍 나지 않게 딱 포트폴리오를 해가지고 한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35개인가 엄청나게 많대요. 그 보험회사에서 조건 좋은 것들만 요거 실수했어. 요거 특약 잘못돼 있어. 왜? 소비자한테 유리하게 돼 있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이런 식으로 마이보험 체크를 알기 전에 저도 이런 식으로 보험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동부화재 뭐 이런 데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광고 많이 하는 회사 특약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문가 입장에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멍 나지 않게 그리고 큰일 당했을 때 곤란한 일 당했을 때 목돈 들어가게 생겼을 때 요거 있었지라고 하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5만 원 이내로 대부분 포트폴리오가 구성되는 분들이 이 고객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심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고 그리고 한번 전화해서 상담했다고 왜 가입 안 하세요? 또 전화하고 이런 일 없습니다. 이분이 진짜 찐 민주 시민이시라서 예, 또 이게 잘 되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 시민이면 자기 온 마음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되 귀찮게 하지 않으니까 마이보험 체크 전화하셔가지고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화번호 1800-7917 여기로 전화하셔가지고 상담하셔도 되고 말씀드렸듯이 밑에 보이죠? www.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보험을 얼마 전에 모시고 검진을 했는데 종양이라고 하죠. 혹 같은 게 나온 거예요. 그걸 떼내시는 시술을 받았어요. 네. 요즘은 간단하게 하잖아요. 많이 하죠. 예. 네. 보험 들어오는 거 몰랐는데 1,000만 원 돈 들어오게 생겼이야? 그거 떼내는데 1,000만 원이 원래 보통 요즘 거는 몇십만 원이면 끝나는데. 우리 엄마가 20몇 년 전에 들어놓은 그게 보험인데 제 옛날 게 한 번도 안 쓰고 그냥 생각 없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계속 넣었던 건데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좋다. 근데 엄마는 좋아하지만 보험료 넣은 게 더 많을 거야. 20몇 년을 놨다니까. 그런 보험들 잘 체크하고 이거 체크하면서 이거 들어오셨네요. 이거 되게 잘 들으셨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시고 이거 혹시 써먹으신 적 있어요? 이건 옛날 건데 되게 좋은데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해주니까 여러분 전화 한번 해보시면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보험 체크였습니다. 광고 끝! 오윤의 이것 좀 알려주봐요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쉬는 시간이죠. 이 윤혜 씨가 여기 직접 올려준 질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강남 쪽에서 친구랑 커피를 마시는데 찐 강남 여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동네 주민들. 옆에서 막 이게 수다를 떨고 계시다가 우연히 조용히 갑자기 자기네들끼리 몸을 모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면 사람이 갑자기 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무슨 얘기하려고 윤석열은 아니지? 그럼 안철수. 막 서로 자기들끼리 무슨 자기네들이 뽑으면 뽑히나? 그러면서 막 대선 후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아니지? 야 안철수? 그래서 강남 아줌마도 요즘 안철수 미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과연 안철수 씨 요즘에 되게 올라갔잖아요. 지지도. 10% 확 넘었죠. 네, 그분의 정치가 어땠는지 이 걸어온 심상 정치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분들의 활약 또는 그분들이 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이렇게 좀 또 실망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지지율이 또 떨어지기도 했었고 어떤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인생 행보, 정치 행보를 걸었길래 아직도 계속 대선 후보로 나오면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는가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궁금해요. 형님 이거 짧고 굵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고 굵게. 어려운데요. 지루하지 않게. 안철수 후보는 예전에 청춘이었나요? 이 법륜스님과 함께 대학생들과 대화를 통해서 대학생들 멘토로 떠오르면서 부상을 했던 인물이에요. 뭐 본인이 굉장히 똑똑하고 기업 운영도 해본 적이 있고 사업으로서도 뭐 성공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치에 뛰어들었는데 그때 이제 새 정치를 하겠다고 했죠. 그때부터? 예. 지금도 그게 그러던데요. 키워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이게 몇 년 전이에요? 더 설명할 게 없네요. 아 그래요? 그때 2011년. 2011년부터 10년째 새정치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 새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를 해주지 않은 채로 11년이 흘렀습니다. 11년. 그 본인이 하면 새 거다 이건가? 그런 거예요. 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어떤 것이 새 정치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하고 계시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새 정치를 하려면 지금 국회의원 300명 너무 많다. 200명으로 줄이자. 뭐 이런 대표적인 정치 혐오 대책들. 그러니까 국회가 일을 못하니까 숫자를 줄이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네. 생각해보세요. 지금 300명 있는 국회의원도 저렇게 거들먹거리고 다니는데 그걸 200명으로 줄이면 희소 가치가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더 이 거들먹거리고 다닐 거 아닐까? 더 썩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국회의원 500명이나 1000명으로 만들어버리면 발에 채는 게 국회의원이니까 의미가 별로 없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꾸로 된 정치 혐오에 기반한 새 정치를 말씀하시는데 그나마도 무엇인지 형태를 잘 알 수 없는 채로 흘러가는 게 하나. 그 다음에 안철수의 과거 족적 뭐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안철수 옆에 항상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김한길, 그 다음에 손학규, 그 다음에 뭐 유승민부터 시작해서 안철수 의원과 정치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그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래 할 수 있느냐. 국민의당에는 자기 말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 내쫓고 자기 고정 지지가 한 3에서 5% 나오니까 그걸로 그냥 정당을 유지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계속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닌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겠다고 말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새로운 정치가 무엇인지 얘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버텨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무 느낌도 안 드는. 알겠습니다. 매력이 없는데 무매력. 네. 아직까지는. 근데 계속 나오시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선거할 땐 나와요. 선거 끝나면 조용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새정치만 기억에 남는데 11년째 새정치를 하고 있다. 예. 아니 새정치 하는데 지금 여야 후보는 이번에 처음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이고 본인은 세 번째 출마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누구한테 새정치 얘기해? 근데 그래요? 이렇게 하시죠. 언젠간 새정치를 하겠지 싶은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네. 언젠간. 심상정 의원은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심상정 위원님. 진보 정당 정치를 오래 하신 분으로서의 저는 뭐 기본적인 존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몇 번째 도전인 줄 아세요? 뭐요? 4번째 도전이에요. 대통령이에요? 많이 그러니까 하셨네. 진보 정당의 대선 출마의 에너지를 15년째 본인이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본인만.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진보 정당의 다른 정치인들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커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신 이후로는 이 정당의 심상정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을 키우고 다른 사람들이 성장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 민주당 정치가 구태고 접해고 썩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대선 출마는 본인이 제일 오래 하고 있는 정의당의 수많은 다른 빛나는 인재들은 대선에 출마해볼 기회 물론 나는 경선을 통해서 이겼다고 말은 하겠지만 어쨌거나 그러니까 정의당이라는 작은 정당의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문제가 전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예전에는 진보 정당으로서 자기 정체성이 되게 강했는데 지금은 진보 정치라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정체성 정치. 나는 무엇이다라고 규정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여성이다, 나는 동성애자다, 뭐 나는 소수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이야기만 하지 기본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진보 정치에 대한 얘기를 요즘 너무 안 하셔서 사람들과 좀 멀어지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드는데. 그렇죠. 네. 그래도 두 분 다 지지율이 높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오른다고 하지만 좀 지켜봐야 되고. 자 이제 다 됐으면 종이 주세요. 네. 뭔가 새로운 당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뭔가 지금 너무 교과서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많아서 우리도 이제 뽑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좀 높게 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거 말고 뭔가 좀 새로운 거, 새로운 당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쉽지는 않. 나오긴 나오겠는데 쉽지는 않을 거다. 정당 정치에서 새로운 정당이 일단 힘들고요. 우리나라처럼 소선거구제 한 지역에서 한 사람만 뽑으면 사실은 딱 1대1로 붙는 구도가 자꾸 만들어지니까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만 갖고 싸우게 돼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서너 개를 털어갖고 두세 명 같이 뽑으면 2등, 3등도 되면
다른 정당에게도 기회가 생기겠지만 우리나라 현실 구조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네. 아무튼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비슷한 느낌이고 프로 출마로 아, 프로 출마로. 이렇게 규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순서 우리 성우 형님의 시간입니다. 김성애 이것을 알려주마. 아, 오늘은 뭐야? 뭘 알려주실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 실생활하고 밀접한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탈모약을 건강보험에 네. 적용을 하겠다. 이재명 후보자가. 네.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네. 라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언론들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또 반대 이제 왜냐면 거기 흠집을 내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정 파탄 난다. 돈이 어딨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하면은 1조 들어간다. 뭐 조 단위로 들어간다. 말도 안 되는 포퓰리즘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를 해주신답니다. 탈모약 보험 적용을 하면 1조가 된다고? 이렇게 발제를 해주셨어요. 이것도 알아요? 김정희 이런 것도 알아요? 어디 건강보험 뭐 아니까 얘기하셨나? 했겠지. 아니까. 그 이제 네. 탈모약이 프로페시아를 먹죠. 약 이름이요? 예, 약 이름이 프로페시아. 프로페시아예요. 네, 이게 전립선 비대증에 원래 쓰는 약인데요. 기본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 약으로 처방받은 것을 5분의 1을 쪼개서 먹으면 되는 분량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처방을 받아서 먹으면 한 달에 약값이 45,000원 들어갑니다. 한 달에? 네. 아, 이걸 매일 먹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먹든가 그래야 돼요. 그럼 머리가 덜 빠지는 거예요? 머리가 컬하게 약간 굵어져요. 굵어져요? 네, 그리고 덜 빠지고. 그러니까 버티는 거야. 머리는 굵어지는데 그럼 전립선은 안 굵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약을 5분의 1만 먹는 거죠. 그래서 일부의 경우에는 조금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해요. 좀 남자들이 섭취했을 때 약간 고민이 될 수는 있겠네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로 가는 포기해야 거고. 되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 여튼 45,000원. 예. 그런데 이 약을 보험 처리를 할 경우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쪽의 주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이번에 이 탈모 공약이 히트를 친 이유는 네. 예상외로 탈모인이 많아요. 많지. 말은 안 해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머리카락이. 저만 해도 머리숱 멀쩡해 보인다고 사람들은 하시지만 네. 매일 저녁 약 바르고 있고요. 진짜요? 약을 먹기도 하고 있어요. 진짜요? 올해 들어서 이 정수리가 감당 못하게 사라지고 있어서. 이게 효과가 있나 보죠, 어쨌든. 근데 먹었을 저는 때. 그 약은 아니고 이 머리에 바르는 약을 쓰고 있는데 미녹시딜이라는 약을 바르고 있는데 여튼 탈모인이 많군요. 예, 얼마나 있어요? 그런 고민이 되는 거죠. 전체. 근데 문제는 지금 이거 총계에 따라 다르지만 1000만 탈모인 시대다 뭐 이런 말을 이제 거의 말은 막 이렇게 5분의 1. 옛날에 이제 외모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기도 하고 1000만. 예. 천만. 여튼 그런 상태인데 45,000원 이 약의 문제는 뭐냐면 약을 끊으면 머리카락이 다시 줄어들고 빠져요. 바로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해. 계속 먹어야 되는 끊을 수가 약인 없네. 거죠. 네. 그런데 45,000원이 약값이면 보험이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70%에서 3만 원을 잡아요. 한 달이 1년이면 36만 원이죠. 네. 이거를 1000만 명이 다 안 하고 300만 명만 3분의 1 300만 명만 한다고 하면 이걸 곱하면 대략 1조 원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약값이 1조 원이 든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주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틀려 있는데 일단 프로페시아라는 약은 정품이고 네. 이게 특허 끝났어요. 특허 끝나면 뭘 만들죠? 짭퉁. 예, 그렇죠. 가품. 복제약. 복제. 예, 영어로 이제 제네릭이라고 하는데 제네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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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복사를 해서 파는 거예요. 타이레놀이란 브랜드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있는 성분을 기초로 해서 다른 약들 똑같은 약들을 많이 만들고 뭐 제네릭. 예, 그렇죠. 네. 이렇게 하는데 그걸로 약을 만드니까 지금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약값을 20분의 1로 떨어뜨릴 수 있다. 제네릭으로 하면은 지금은 이제 어쨌거나 이거 아니고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도 없고 탈모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주는 약도 처음이기 때문에 엄청 많이 팔아먹었거든요. 그럼 이 회사로서는 자기들이 약값을 내릴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복제약이 생겼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이 이거를 이제 건강보험에 편입하게 되면 약값 조정을 합니다. 딜하겠지. 그 딜을 하죠. 더 왜냐하면 싸게. 보험을 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다 안 주고 딜을 하게 되고 복제약들이 나와 있고 네. 가장 싸게는 20분의 1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은 3분의 1 수준까지 하거든요. 네. 그리고
300만 명이 다 먹는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작용 때문에 그냥 머리가 빠진 채로 그치.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300만 명이라는 가정도 사실은 의미가 없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애시당초 1조 든다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비용이 이제 몇백억, 100억 이런 단위로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1년 보험 건강보험 예산이 얼마쯤 되는 줄 아세요? 모르지만 알아맞혀 볼까요? 네. 1,000억. 70조 원. 알았나 보죠? 아니, 나도 정확하게 모르고 1,000억이라길래. 70조 원이니까 100억은 70조 원 안에서는 큰 돈은 아닌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걸 그러면 꼭 해줘야 되냐? 이건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면 얼굴에 상처가 난 것도 보험 처리는 안 해줘요. 미용과 관련된 것은 보험 처리를 원래는 지금까지 안 해줬습니다. 네. 그런데 탈모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취직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약간 고민이신 분들 위해서 이거를 건강보험이라는 거 사실 젊은 사람들 건강했을 때 들었으면 10년, 20년 동안 돈 내면서 한 번도 병원도 안 가잖아요. 네, 그럼요. 나중이라고 생각하고 드는 건데 이런 탈모 치료제를 자기가 살 수 있게 돼서 보험을 든 보람이 있네. 그 소위 말하는 효능감이라고 하죠. 아하.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등을 고려해서 네.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건 네. 충분히 우리가 논의해 볼 만한 성질의 문제인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아이고 이 탈모하면 1조 원 예산이 들어. 그러면 아이고 70조 중에 1조를 탈모에 쓸 수는 없지. 논의하지 말자. 이렇게 만들어서 안 된다는 의미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런 차이가 있다. 요 데이터를 놓고 우리가 그럼 이거 허락하면 그다음에 임플란트는 어떻게 할 거냐? 임플란트 되면 머리 심는 것도 해줄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쟁들이 연달아서 벌어지니까 그러네. 선거 기간에는 이런 얘기를 서로 해보는 것 자체가 좋다. 정치력이 올라가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 무조건 이렇게 1조 되니까 논의하면 안 돼. 포퓰리즘이야.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 머리까지 심어줘야 되냐 막 이런 얘기까지 섣부르게 하는데 일단 하나하나 시작하는 거예요. 이 탈모 약만 사실 부담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3개월치씩 산대고 막 15만 원씩이야. 부담되죠. 일반 대부분 이 약을 먹으려는 사람들은 시작 때는 젊은이들. 네. 왜냐하면 결혼해야 되고 직장 뭐 구해야 되고 이런데 머리 빠져 있으면은 여성들이 남자를 보는 기준 중에 네. 탈모를 제일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대머리를. 진짜요? 엄청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돈 못 벌어도 돼. 못생겨도 돼. 탈모는 안 돼가 탈모는 안 된대? 대머리는 안 돼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나 머리 까진 사람에 대한 혐오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요? 있잖아. 없어 나는. 없어? 우리 남편이 민머리거든요. 나는 사랑합니다. 민머리를. 그러니까 네. 유래 씨 같은 사람이 두상이 얼마나 예쁜데. 유래 씨 같은 사람이 좀 네. 희귀하니까.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성들은 남성들도 또 그런 인식이 있는 걸 아니까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주는. 그럼 이건 마음의 질병이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거든요. 그래서 약 정도 주자는데 이거 갖고 이렇게 난리를 친다는 건 예전에 그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계곡에 그 영업하시는 분들 철거하는 거. 네. 저걸 어떻게 해? 저 사람들 난리치고 저거 누구 하려고 안 했어? 다 하려고 했는데 안 됐지. 이재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을 합니다 아니었습니까? 이전 그 슬로건이. 그래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면 이 정도부터 시작하고 나머지 나중에 더 이렇게 더 여러 개 생기면은 심는 것도 생각하고 임플란트도 생각하는 건데 애초에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뭐랄까요? 학자들이 연구 용역비를 못 받았나? 지난 정권 때는 정부를 찬양하던 학자들이 네. 여기서는 반대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네. 그냥 이재명은 합니다를 믿고 있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깨알 같은 혜택이 많아지면요. 내가 낸 세금이 언제가 나한테도 이제 확실하게 온다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애묘인이라든지 반려견 관련된 또 어떤 또 이런 것도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래 내가 낸 세금에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일상 속에 그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일상 속에서 그걸 느끼는 게 뭐라고요? 재난지원금. 아니, 아까 무슨 감? 효능감. 재난지원금 거야. 똑똑해. 갑자기 재난지원금 왜 나? 재난지원금이 가장 큰 효능감을 느꼈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일상 속에 효능감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낸 건데 세금 혜택으로 이렇게 복지가 주어진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은 많이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는 생명이 위험한 병에 걸린 사람이 과도한 진료비를 내는 것을 보험이 커버를 해줘서 네. 사람이 죽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논리로 따지면 사실은 감기약은 보험 처리를 해주면 안 됩니다. 안 죽으니까. 안 죽잖아요. 지 돈 주고 약 사 먹으면 되잖아요. 1년에 몇 번 걸리지도 않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도 보험 처리를 해주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내가 일상적으로 국가로부터 보험을 받고 있고 보험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 달에 5만 원, 어떤 사람은 10만 원, 어떤 사람은 심지어 20, 30만 원도 내면서 그냥 있는 거거든요. 내가 언제 한번 아프면 이 돈 쓰겠지. 진짜 애들 병원 데려가면요. 깜짝 500원 막 이래. 진료비 500원, 약값 1,000원 막 이래요. 근데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2만 원, 3만 원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험의 혜택이 되게 큰 거기 때문에 잘 쓰였으면 좋겠어요. 외국에서 얼마나 보러 가는데요? 맞아요. 아프면 우리나라 오잖아요. 야, 형님 미국 사람들 미국 알잖아요. 근데 이제 잘. 미국이 특별히 문제고 이제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은 OECD 건강보험 보장률이 대략 80% 수준이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수준에 못 미치고 있어요. 문재인 그래요? 케어를 통해서 70%를 올라가겠다고 했는데 제가 아직 65% 수준에 그치고 우와. 있어서 이러려면 보험료를 사실 올려야 되고 맞아요. 보험료를 올리려면 효능감 필요하다. 이제 이런 논쟁들을 함께 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유럽의 80%라는 건 보험료를 어마어마하게 내고 많이 내요.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내고 예 지금 내는 거에 비해서 미국은 보험을 안 들어서 손이 잘렸는데 못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우, 예. 진짜 너무, 우리나라 같으면 생각도 못 할 일이에요. 여러 개 잘리면 너무 싫어요. 뭘 살릴까를 고민한대잖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탈모약 하면 그렇게 그 적용하는 나라가 거의 없대요. 하면 어때?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인데 네. 대한민국은 그것까지 된대. 이것도 멋있는 거 아니야? 큰 돈 안 들이고? 네. 아무튼 학자들 말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광고 하나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강성범 TV의 든든한 기둥 산삼진 9구입니다. 재구매율이 엄청나게 높죠. 저도 이런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 있죠. 저걸 갖다가 재구매를 엄마가 원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재구매를 해서 보내드리고 이번에 세 번째 구매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게 이제 산삼 99%입니다. 산삼 함유음료 5%, 7%, 10% 이게 아니고요. 99% 산삼입니다. 한 박스에 태백산맥에서 백두산맥인가? 백두대간에서 7년간 사람 손 전혀 타지 않고 그냥 알아서 방치해 놓았는데 지 혼자 두더지, 멧돼지, 고라니, 사슴, 노루 공격들을 다 피해가면서 7년 동안 버텨낸 산양삼 20뿌리를 가지고 저거 한 박스를 만듭니다. 사포닌의 종류와 양이 홍삼, 인삼도 좋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하고 양이 많다고 하죠. 그래서 산삼은 산삼이다 드셔보신 분이 느낄 수 있는 산삼진 9구입니다. 그리고 1+1이라서요. 가격이 홍삼 가격에 드실 수 있는 가격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우리 대표님도 당연히 민주시민이시지만 박리담회로 되게 즐겁게 이번에 산 하나가 다 끝났대요. 엄청나게 큰 산을 계약을 했는데 그게 다 끝나고 지금 이제 미리 다른 데 계약해갖고 이 씨를 뿌려놓은 지디라 잘하거든. 이제 그게 이제 7년이 돼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또 이제 캐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서로 고마워하는 제품이죠. 드시는 분들은 좋은 제품,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드실 수 있고 박리담회지만 좀 이렇게 즐겁게 일하는 보람 있으시고 저게 또 저온 추출 공법이라고 다려갖고 짜내는 것보다 저게 훨씬 더 사포닌의 양도 그대로 빼낼 수 있고 증폭이 된다고 해요. 그걸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온 추출 공법으로 뽑아낸 산삼진 99입니다. 그리고 선물로 보너스로 여러분들 예쁜 선물도 산삼품은 그 차 세트를 준비를 했어요. 산삼 가루를 넣긴 했는데 쓴맛이 전혀 없고 달달한 차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또 선물하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산삼 차도 보너스로 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재구매하실 분들 이렇게 서비스 있을 때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창에 산삼진 99 또는 1688-3323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광고 3개는요. 방송 끝나고 나서 댓글창 링크 맨 위에 걸어놓을 테니까 그거 클릭하시면 다 들어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광고 끝! 이제 제가 가장 기대되는 시간. 우리 오윤혜와 함께 시사 상식 단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야! 오늘은 쉬울 거예요. 네. 지난주에 이거 복습 한번 합시다. 아니 물어보지 마. 태산 명동 서일필 뭐라 그랬지? 알잖아. 태산 명동 서일필. 별거 없더라. 그렇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장관 가족을 갖다가 털어댔을 때 나온 게 표창장 하나였다. 이걸 두고 뭐라고 한다?
태상, 명동, 서일필. 그렇죠. 네. 큰 산이 막 우르릉거리면서 난리 난 것 좀 막 흔들리고 사람들 다 겁먹었는데 네. 딱 끝나보니까 쥐 한 마리가 또로로로로로로 나오더라. 태산, 명동, 서일필이었다. 네. 예, 복습했고요. 오늘의 단어 경자유전. 경자 내 친구인데? 경자 유전? 어떡해. 깜짝 놀라네. 경자 유전. 잠깐만. 요즘 성함 치곤 좀 드문 이름이긴 이경민인데 제가 경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반갑네요. 경자유전. 한자도 나왔어. 한자유전. 한자 나와. 모르지 뭐. 경자유전. 있을 유 압니다. 있을 유 있다. 하죠. 전이 있는 거야. 밭전자인가 이게? 그렇지. 아 그래요? 그걸 물어보면 안 되지.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네, 밭전자. 밭이 있는 거야. 밭이 있어. 자는 뭔? 자, 무슨 자야? 모르죠. 경자유. 경은 처음 들어보는데 그 한자로 공경할 경인가? 공경할 경자. 오. 한번 볼 줄 아네? 아니 맞아요? 공경할 나 그냥 공경할 경자인지 어떻게 알았어? 모르죠. 그냥 한글로 경 들어간 거. 자, 공경할 경. 자를 공경하면 밭이 있는 곳에 자를 공경해라. 잘해놓고 해서 이러면 그래? 어떡해. 자가 무슨 자일까? 사람 자. 무법자 할 때. 무법자 할 때. 사람을 공경하면 밭이 생긴다. 그렇구나. 밭이 있는 곳에 저기요. 경자가 밭갈 경자. 밭을 가른다고요? 밭을 일군다. 사람을 갈아치워. 갈아버리는 게 아니고 집을 내는 게 아니고 네. 밭 간다. 밭을 간다고? 그러니까 저기 뭐지? 경작을 한다. 그거 할 때 저기 뭐야? 농사 짓는다고 농사. 네. 밭이 있는 곳에 농사를 지어라. 맞네. 뭐 비슷하죠. 조금 이제 많이 비슷해요. 형님 좀 포기하시지 말고. 네. 포기하지 말고. 이런 거 어디서 배워요? 이렇게 뭐 이렇게 단어장 같은 게 있나? 교과서에 나와요. 교과서에 나와요? 자, 밭갈경 요즘 사람자. 모르겠다. 옛날에 있을요. 나왔었어요. 밭전. 자, 밭이 있어야 한다예요. 밭이 있어야 된다. 밭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사람을 만들려면. 사람을 만들려면. 사람 만들려면 밭이 있어야 된다. 사람을 심어. 사람을 심어서. 자, 용자는 뭐예요, 용자? 저 용자네 하잖아요. 그런 말 안 써봤어요? 용자요? 네,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처음 들어보는데. 용기 있는 사람, 용자. 용기 있는 사람. 네. 경자는 뭐겠어요, 그럼? 경기를 일으키나? 모르겠네. 거기 지금 밭갈 경자를 쓰면 그 경자는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그 농부. 농부. 그렇지. 밭 가는 사람이 밭이 있다. 있어야 한다. 밭이 있어야 된다. 자, 이건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요즘으로 대입을 해보면 윤희숙 씨 아버님이 3,000평인가요? 윤희숙 씨. 3,000평의 밭을 사시면서 네, 그 땅을 갖다가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니 안 지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땅덩어리도 좁은데 그런 농지를 농사를 짓는 사람이 갖고 사야 거기서 밭이 뭐 농작물이 나오고 쌀이 나오고 해갖고 예?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윤희숙 씨 아버님이 경자유전의 법칙을 경자유전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이 농촌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이 경자유전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 경자유전을 위해서 그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이거 어기는 사람도 벌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경자유전. 밭 가는 사람이 있어야 밭이 있다. 왜 또 나한테? 농부가 밭이 있어야 된다. 농부한테 경자, 농부. 경자가 농부란 뜻이에요. 밭 가는 사람. 농부가 있어야 밭이 아니. 있다. 야. 우리 아빠도 나한테 이러더 화를 내. 뭘 가르칠 때. 미안합니다. 예. 농부가 밭이 있어야 된다. 농부가 밭이 있어야 된다. 오케이. 밭 가는 사람이 밭이 있어야 한다. 왜? 그러니까 밭 가는 사람이 밭을 가져야 한다. 밭을 가져야 한다. 예. 밭도 농사도 안 짓는데 뭐하러 밭 갔냐. 돈 벌라고 필요하냐. 투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농부가 밭이 필요하다. 네. 솔직히 땅주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 것이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요. 근데 윤희숙 씨 아버지가 그
알짜배기 땅 엄청나게 또 가격이 올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해명도 하지 않고 그걸 내놨는지 팔았는지 팔 생각은 있는지 이런 얘기도 없이 환원한다 했잖아. 예, 그랬죠. 그래놓고 어떻게 했는지 얘기가 없어요. 그래놓고 석 달도 안 돼갖고 승금원이 정계복귀 해가지고 지금 떠들고 다닌단 또 말이죠. 복귀했어요, 이거는?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선대위 또 그만뒀어요. 네, 그만두고도 계속 이재명만 공격을 해요. 진짜 뻔뻔한. 이분도 한번 모시면 안 돼요? 아, 그건 저는 모실 생각 없고. 아, 그래요? 저기 오정으로? 두 분이 모셔갖고 아, 좀 네. 대접 좀 해드려요. 아, 이분은 뭘 준비해야 되나? 아, 저분요? 네. 저분은 저기 뭐랄까 저기 얼음 같은 거. 얼음. 이게 맨날 부들부들 떠시거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얼음 같은 거 좀 준비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윤희숙 씨를 위해서 윤희숙 씨 아버님을 보면서 제가 생각난 사자성어였습니다. 경자유전이었습니다. 오, 네. 자, 단 하나만 더 하죠. 네. 호시유보. 호호. 아, 우보. 호시 유복? 우보. 큰일 날 뻔했다. 우보? 우보? 우보 아니고 우보. 호씨가 아니고 호씨. 시. 유보. 우보. 우보. 죄송합니다. 왜 그래? 우보. 우보. 호시 우보. 미안합니다. 호시 우보. 이거? 이거예요? 자. 호시 우보. 가봅시다. 이거 뭔가 일기예보 느낌 나는데? 그렇지 않아요? 호주이보. 몇 글자가 들어있는 거야? 호우주의보에 예보 느낌의 우보도 있고. 다 전혀 다른 뜻인 자, 거야. 한 분 보세요. 뭐야? 나도 몰라. 소우자인가 저게? 그렇지, 소우자. 아, 맞아요? 본 자축인. 자축 인. 인묘. 예, 그 자는 뭐예요? 아, 어려워, 형님. 어려워. 어려워. 나 그런 거 몰라요. 호자 뭐야, 저거? 호자 뭐야? 호. 무슨 호일까? 호랑이요. 예. 호랑이. 자, 호랑이 소 나왔어. 호랑이 소. 호시우보. 호랑이처럼 뭐 하고 소처럼 뭐 해야 돼요? 호랑이처럼 시 하고 소처럼 보호를 해라. 그렇지. 자, 가자. 다 나왔어. 네. 끝났어. 호랑이처럼 시를 하고 소처럼 보호를 하라고. 진짜. 호랑이처럼 시가 무슨 시일까? 시. 호랑이처럼 보고. 그렇지. 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걸어라. 그렇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 의역해봐요, 이제. 그래요? 소처럼 걷는다고? 뭐지? 호랑이처럼 보라고. 호랑이처럼 냉철하게 보고 소처럼 우직하게 걸어라. 맞아? 자, 단어 끝났어. 그거 맞아요. 네.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이 호시 후보를 누구한테 권유하고 싶으세요? 지금 정치인 중에. 냉철하게 보고 이재명. 그렇지. 이제 지금 막 지지율 오르면 본인이 알아서 잘하고 계시지만 정말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누가 한다고 해서 뭐 여기저기 젠걸음 가지 마시고 냉철하게 바라보고 우직하게 지금까지 해왔듯이 우직하게 좀 걸어가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재명 보좌관이에요? 네? 이재명 보좌관이에요? 뭔가 좋은 말 해주셨네. 아니 네. 공동 운명체라고 할까? 그러니까 계속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되니까. 윤석열 후보가 되면 저도 죽지만 전 이재명이 제일 먼저 죽는다고. 운명 공동체. 네. 호시우보 합시다. 네. 그래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빨리 끝내려고 지금 제가 많이 알려드렸는데, 또 오늘 호시 후보는 제대로 해석을 하셨어요. 자, 극한시사 오늘 또 시간은 훌쩍 넘었습니다. 오늘 빨리 끝내야 됩니다. 물론 빨리 끝내지 못했지만 왜냐? 우리 윤혜 씨가 그건 비밀로 할래. 아직 남은 과제가 많아요. 아무튼 저기 서울의 변두리에 네. 뭐가 있다고 아직 확정되면 다음 주에 말씀드립니다. 워낙 좋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찍 보내드릴까 해서 저도 마음이 급해지네. 일찍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여러분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